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이 온라인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토요일에 온라인 비대면 1회차 국제무역사 시험으로는 53회차죠. 53회차 국제무역사 시험이 진행되었고 제가 실제 그 시험에 응시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무역사는 온라인 비대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시험장, 물리적인 시험장이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응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국제무역사 온라인 비대면 응시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컴퓨터 환경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게 이거 혹시 중간에 접속 끊기면 어떻게 하나요? 였습니다. 물리적인 시험장이 없이 우리 집에서 혹은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의 온라인 환경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일 물리적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다가 접속이 끊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험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든 해주지만 우리 집에서 시험 보다가 딱 끊겼다, 접속이 끊겼다, 중간에 뭔가 접속이 끊겼을 때 과연 시험이 종료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아카데미에서 사전에 공지했던 대로 중간에 끊기거나 창이 닫혀서 화면이 사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시 접속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험장 없이 모두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시험 응시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면요, 잠깐 접속이 끊겨도 바로 다시 접속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비대면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카메라 두 대가 항시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독관의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두 개는 나를 비추고 있고 지금 감독관이 나를 제대로 응시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응시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닝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고 그 상황이 계속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사후에 그 녹화본을 돌려보면서 부정행위가 발견했을 때는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정행위를 할 만한 그 환경 자체도 못 되었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나는 감독관을 볼 수는 없지만 감독관이 나를 언제든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시험 중에 코도 파고 88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녹화되고 그거 다 감독관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비대면 시험의 단점. 첫 번째, 시험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존 과목당 40문제씩 4과목 160문제가 이제 과목당 30문제 4과목 120문제로 총 40문제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 보면은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줄어든 것은 문항수가 줄어든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른 시험과 비교해서 국제무역사 시험의 문항수가 너무 많기도 해서 과목도 많지만 문항수 더 많았어요. 근데 라떼는 말이지 과목당 50문제였다? 200문제였을 때도 있었어요. 여튼 160문제에서 120문제로 줄어서 이건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시간까지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180분 3시간이었는데 이제는 120분 2시간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40문제가 줄었는데 시간은 1시간이 줄어버린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는 160문제에 180분이었죠. 문안당 1분을 넘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단순 계산해도 120문제에 120분이기 때문에 문안당 1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가 준 것보다 시험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종이를 눈으로 보면서 이게 메모해가면서 펜으로 쭉쭉쭉 밑줄을 그으면서 시험을 응시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모니터 눈 빠지게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눈 빠져 죽는 줄 알았어. 체력도 안 되고. 보세요. 시험 시간은 줄었죠. 가독성은 떨어졌죠. 눈은 빠질 것 같죠.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기존에는 1교시, 2교시를 나눠서 90분 시험 보고 잠시 쉬고 또 90분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20분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체력이 못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역영어 시험에서 마킹, 정답 체크를 못했던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난이도 자체가 상승했습니다. 기존 과목당 40문제일 때는 20문제 정도가 기출 문제를 잘 변형해가지고 이론을 잘 이해하고 기출 분석을 잘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게 20문제 정도였죠. 그리고 10문제 정도는 그냥
적당히 공부를 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그리고 10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30문제로 바뀌면서 이제 기출에서 변형된 문제, 그리고 쉬운 문제가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어려운 문제가 20문제인 거야. 아무래도 이제 문항수가 줄면서 이제 쉬운 문제는 좀 줄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늘었다는 걸 확실히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가독성도 떨어지고 눈은 피로해 죽겠고 체력은 떨어진 상황에서 문제 난이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체감 난이도는 실제 난이도가 요만큼 상승했다라고 하면 체감 난이도는 한 요만큼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저 역시 시험 보다가 몇 번 진짜 포기할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응시료가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응시료가 4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5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야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물리적인 시험장 없이 우리 집에서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응시료는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무역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소만 없다 뿐이지 사실 뭐 서버 유지비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그 유지 비용 같은 건 상당히 비쌀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나 잘했어. 잘했어. 나 무역 아카데미 이제 편들어줬어. 다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국제무역사 시험이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외환 전문역 시험이 5만 원, 이제 원산지 관리사 시험 5만 원, 사실 국제무역사랑 비교되는 무역영어 시험이 3만 3천 원이기는 한데 이제 무역영어가 과목당 25문제씩 세과목 75문제인 것에 비해 이제 국제무역사는 일단 문항수가 많고 이제 과목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관리사가 물류관리사는 유달리 싸기는 하죠. 2만 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격 시험과 비교하면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또 국제무역사가 문항수가 많고 과목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저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에서 내 PC로 내가 알아서 시험을 보는데 5만 5천 원은 그래도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크죠. 시험 장소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게 안 됩니다. 저처럼 그 애들이 있는 집안은요, 저 토요일에 시험 보고 있으면 아빠 뭐해? 아빠 시험 봐. 아니 아빠 뭐해? 아빠 지금 뭐야? 토요일인데 왜 우리랑 안 놀아주고 아빠 시험 봐. 이렇게 이거라니까요. 저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있으니까 독립된 공간에서 응시를 했는데 모두가 이제 자기 집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서 응시할 수 있을까? 그 독립된 공간이 있는 그 칸막이가 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토스? 토즈. 요런 데 가서 응시를 하거나,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응시 장소가 없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물리적인 시험장을 좀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차피 무역 아카데미 그 코엑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보고 이제 코엑스 딱 한 부분 이제 개방해가지고 시험 볼 데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코엑스라도 와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이원하면 어떨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비대면 시험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무조건 집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한테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날 시험 접수를 못해서 이제 못 보는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시험 접수 하려고 했더니 이미 장소 다 마감돼 있고, 그래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 가서 시험 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다 마감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접수 기간도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접수를 하면 반드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단점이자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어차피 무역 아카데미 그 코엑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험 볼 데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코엑스라도 와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사 시험을 보면은 한 17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에 이제 가다반이 공개되기는 하는데 이제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 마킹에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수험표에 자기 답안을 작성해오고 가다반을 통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내가 딱 60점으로 가다반으로 채점을 했더니 60점으로 합격했다 했을 때 내가 혹시 마킹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뭔가 잘못된 건 있지 않을까? 막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6일이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월요일에 가다반이 공개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월요일에 그 가다반으로 채점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못하더라도 이제 6일만 기다리면 바로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다음, 시험 횟수의 증가입니다.
1년에 5번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53회차가 5월 20일에 진행이 되었고 54회차 7월 22일, 55회차 9월 16일, 그리고 56회차 11월 25일 예정돼 있죠. 이게 2달 단위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딱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못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번에 열심히 봤는데 떨어지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서 사실 그냥 국제박사 따야지 하고 1년이 훅 지나가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 2달 단위로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볼 수 있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바로 2달 후에 있는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 이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험이 끝나고 높은 난이도를 송파하는, 물론 난이도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제 체감 난이도가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막 시험 끝나자마자 오픈 카톡방이나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는 시험 너무 어렵다, 망했다, 분명 떨어지긴 해. 특히 1과목 법규와 4과목 무역영어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제가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제가 한 15년 이상을 이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관사 시험에 합격하고 13년을 현업을 하면서 또 10년 이상 대학교, 대학원 학원 강의를 진행하면 저는 사실 이 바닥에 고인물이거든요. 제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진짜 국제무역사 시험이 관세사 시험보다 어려워지는 시험이 되는 날입니다. 확실히 이번 시험은요, 제가 딱 봤을 때 이제 모니터로 봐서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노트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너무 작은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즉 가독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읽어도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지? 정답이 이거 맞나라고 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시간 아슬아슬하게 썼을 정도면은요, 시험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격했냐라고 하면 사실 제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1과목과 4과목 항상 이제 법규와 무역, 영어가 수험생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1과목과 4과목을 몰빵을 해서 집중을 해서 1과목과 4과목에서 100점을 받고 이제 2과목과 3과목은 그냥 슬슬 봐서 그냥 합격만 하자라는 이제 전략을 짜서 전 사실 시험 끝나고 100점 받는 줄 알았거든요. 1과목과 4과목. 근데 실제 가채점을 해봤더니 관세법은 가채점상 100점이었고 무역 영어는 2개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결과가 나왔는데 관세법 하나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요거였거든요. 요 문제는 내가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아니 이건 내가 맞출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이 문제는 찍었거든요. 내가 틀린다고 하면 이 문제를 틀리겠구나 했는데 그건 찍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나 다 맞췄어야 되는데 아직도 관세법은 어디서 한 문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비대면 시험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을 거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론 파트를 잘 이해를 하고 기출 분석을 잘하고 내 스스로가 이제 적당한 암기와 적당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험 유형이 어떻게 바뀌건 문항수가 어떻게 바뀌건 시험 시간이 어떻게 바뀌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험이야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당황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사의 성수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7월 22일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이제 5월에는 약간 이제 사전 예행 연습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던 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모니터로 시험을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면서 체력 저하가 심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출 풀이를 할 때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마무리될 수 있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수출 금액과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이 이제 실적 금액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지 않아요. 공개무역은 FOB 수출 가격과 이제